2022년 8월 8일 네피도에서 열린 연방정부 조정회의에서 미나웅 훌라임 위원장은 식용유 생산과 벼 수확량 개선 방안을 명령한 것에 대해 농업 전문가들은 국가관리위원회의 농업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 식용유 수요는 연간 130만 톤 중 국내 생산량은 약 40만 톤을 넘는 수준이며 국외 수입량은 연간 8억 달러 상당인 약 80톤에서 100만 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식용유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2022년 23년 회계 연도에는 미얀마 전역 150만 에이커 농지에 해바라기 재배를 하기 위해 해바라기 식용유 생산촉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앞으로 식용유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수입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수확량의 경우 농지를 5에이커만 확장한다면 9천만 바구니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미얀마에는 1에이커당 약 75바구니 수확이 가능한 몬순 농지 1,500만 에이커가 있고 300만 에이커 여름 농지에서 약 90바구니를 수확하고 있어 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몬순 농지에서 에이커당 80바구니까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여름 농지에서 에이커당 95바구니까지 수확량을 개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식용유 관련 사업 및 농업, 고품종 종자 생산과 같은 농업 투자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들은 농민보다는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벼 수확량 개선을 위해선 농림축산부가 정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며 중국 또는 인도의 미얀마산 농산물 수입 정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책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모두 실향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9일 양곤 클리닉에서 최근 의약품 가격이 거의 2배가량 인상이 되면서 일부 의약품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민영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짝가치 하락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필수 복용 의약품의 경우 1개월에서 2개월치를 한 번에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 제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용 백신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하여 일부 영유아에게는 알약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인세인 타운십에 거주하는 한 부모는 4개월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지만 알약을 제공받았으며 병원에서는 백신 확보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설명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인세인 타운십 구경병원 의사는 대부분의 유아용 백신은 구할 수 있지만 소아마비, PCV, 디프테리아, 파상풍,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와 WHO에서도 유아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유아용 백신 미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미얀마, 인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모잠비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도서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 캠페인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얀마 여배우 스마일 마웅 부부는 최근 미국 유명 화장품 기업인 겸 유튜버 제프리 스타가 소유한 1,670만 달러 상당의 호화주택을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히든힐 시티에 위치한 3에이커 부지의 호화주택은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고급 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년이 넘게 매물이 올라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거래로 제프리는 이사가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거래 시 민영은행과 공식 환전소는 중앙은행 환율 기준 0.3% 이내 거래만 가능하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환율 기준 거래 한도를 0.5% 이내에서 거래가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명령으로 외환거래 차액은 강화된 것입니다. 최근 중앙은행은 달러당 2100자세 고정 환율을 발표하면서 환전소와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2094잣에서 2106잣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외 시장은 2600잣을 기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특별 단속 이후 며칠간만 적용되는 환율이라 은행 거래를 제외한 외환 거래 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미얀마 중앙은행은 총 4억 4,380만 달러를 매도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7일에는 금외환 시장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장 조작, 불법 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저녁부터 미얀마 싱가포르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의 손상으로 백업 라인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미얀마 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만 전화를 하고 일부 모바일 데이터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리 작업은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해저에서 발생할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11일 오후부터 정상 속도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도 차량 사고로 인한 광케이블망도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8일 미얀마 호텔 관광부에서 일부 호텔의 라이선스가 만료되었다고 연장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4일 현재 양곤에서는 라이선스가 만료된 호텔이 10개가 있다고 하며 앞으로 만료될 예정의 호텔들은 양곤 지역 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곤에는 총 493개 호텔이 있으나 296개 호텔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호텔들은 임시 휴업 상태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일본 정치인 히로미츠 와타나베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나옹 훌라인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얀마 정치적 상황에 대해 잘못 알려진 가짜 뉴스와 일본 국민들이 실제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마라비자야 불상이 세워지는 불교공원에서 일본 벚나무 재배 계획과 양국 경제 투자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히로미츠 의원은 재팬 체리 파운데이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9년 전문 지식 공유를 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미얀마 의회 우호협회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며 2004년 킨윤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대표단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최근 체포된 일본인 영화감독 토루 쿠보타의 석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얀마 국영신문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달러, 금, 유류는 외환 제재 조치 이후 악화가 되면서 최근 위험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옥탄가 91원의 경우 양곤에서 2,400자 이상 기록을 하였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3,000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유류 가격들도 급등하고 있으며 2,400자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석유관리부 공시가격을 보면 91원의 경우 지난 8월 7일 1,615잣에서 8월 14일 현재 2,320잣을 기록하였으며 95론의 경우 1,665잣에서 2,390잣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주유소는 휴업을 하였고 일부는 주유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택시 기사 중 한 명은 양곤 주유소의 3분의 2가 휴업 중인 것 같다고 하며 일부 주유소는 차량당 1만 자까지 주유가 가능하여 4리터로는 택시 운행이 어려워 쉬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꺼친주, 미찌나 타운십은 91원의 경우 2,800잣에서 3,000잣을 기록하고
일부 주유소들이 휴업을 하면서 무허가 길거리 주유상들이 활개를 치며 리터당 만짜까지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샨주무세 타운십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한 차량들과 오토바이들이 길게 대기를 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이 주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재고가 있음에도 판매를 하지 않거나 주유 제한을 한 일부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하여 처벌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의 원인은 우선 유류 재고 부족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 제한과 외환 부족을 보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업자들은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의 외환 제재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고정 환율을 2100자수로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며 달러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1일 국제 유명 인권단체의 공동 서명으로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이 공개가 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공동 서명을 한 이 서한은 국제교육 캠페인에 관한 것이었으며 특히 받는 이에 존경하는 미나옹 훌라잉 수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를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휴먼 라이츠 와치는 해당 서한은 오류로 인한 것이며 국가관리위원회를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은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193개 유엔 회원국에 발송될 예정이었으나 미얀마도 국제단체의 동의 없이 발송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서한을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에게 발송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칠드런도 국민통합정부가 총을 들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히며 미얀마 국민들과 12개 인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